여보세요? 누구세요? 회장은 매년 죽은 아들의 생일마다 죽은 아들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넌 누구냐? 그 전화를 어떻게 너가 받는 것이냐? 당연히 받을 리 없는 아들의 전화기에서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은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아빠 맞죠? 아빠 살아있는 거예요? 그날 한 통의 전화로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한 통의 전화에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여러분이 어디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 30분 태경물산 본사 건물 앞에 검은색 승용차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장태준 회장이었습니다. 65의 나이에도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고 회색 정장은 구김 하나 없이 단정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고개 숙여 인사했지만 회장은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지나쳤습니다. 로비를 지나는 구두 소리만 공간에 울렸습니다. 딱, 딱, 딱. 규칙적이고 정확한 발걸음이었습니다. 회장은 승강기를 타고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승강기 안에는 회장 혼자였습니다. 층수 표시만 바라봤습니다. 1층, 5층, 10층. 숫자가 올라갈수록 가슴이 조금씩 답답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20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는 아직 불이 켜지지 않아 어두웠습니다. 비상구 표시등의 녹색 불빛만 희미하게 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익숙한 듯 어둠 속을 걸어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안쪽에서 잠갔습니다. 똑 하는 소리가 조용한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 마음이 조금 진정되곤 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은 회장은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저 멀리 남산타워의 붉은 불빛도 보였습니다. 회장은 매년 이날, 이 시간에 저 풍경을 봤습니다. 10년째였습니다. 오늘은 아들의 생일이었습니다. 죽은 아들의 생일이었습니다. 회장은 깊게 숨을 들이쉬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안쪽 칸 서류 뭉치 밑에 숨겨둔 작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거기엔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손으로 쓴 숫자였습니다. 종이 끝이 약간 닳아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꺼내본 종이었으니까요. 숫자 옆에는 작은 글씨로 민호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들의 이름이었습니다. 이건 자신의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남긴 글씨였습니다. 10년 전 집을 나가던 날 식탁 위에 놓고 간 쪽지에 적혀 있던 번호였어요. 아버지, 이 번호로는 연락하지 마세요라는 짧은 문장과 함께요. 하지만 회장은 매년 이날만큼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받지 않을 걸 알면서도요. 회장은 유선 전화기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차가운 플라스틱 감촉이 손에 닿았습니다. 메모지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0, 10, 11자리 숫자를 하나하나 정확하게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한 번. 회장은 눈을 감았습니다. 2번. 언제나처럼 받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3번.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아들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으니까요. 회장의 얼굴엔 아무런 표정도 없었습니다. 전화는 받아지지 않을 것이고 신호음만 길게 울리다 끊길 것이었습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이게 회장이 아들에게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4번째 신호음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여보세요?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회장의 몸이 굳었습니다. 눈이 번쩍 떠졌습니다. 수화기를 든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목소리는 어린아이의 것이었습니다. 여자아이였습니다.
맑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1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회장은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가 다시 물었습니다. 아빠세요? 그 짧은 질문에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빠. 누군가 자신의 아들을 아빠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누군가의 아빠였습니다. 회장이 간신히 입을 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신호음도 없이 그냥 끊어졌습니다. 배터리가 나간 것 같았습니다. 회장은 수화기를 귀에 댄 채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5초, 10초가 지났습니다. 수화기에서는 삐나는 기계음만 들렸습니다. 그제야 회장은 천천히 수화기를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떨지 않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회장은 책상이 물병을 집으려 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두 손으로 겨우 물병을 들어 컵에 물을 따랐습니다. 물이 컵 밖으로 조금 튀었습니다. 물 한 잔을 마시는데 30초가 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빠세요? 어린아이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회장은 전화기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발신 4초. 분명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10년 만에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아이의 목소리로. 회장은 다시 통화 기록을 봤습니다. 또 봤습니다. 4초. 겨우 4초였지만 분명 연결됐습니다. 회장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죽은 아들의 전화번호로 어린아이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아이는 아빠를 찾고 있었습니다. 설마. 회장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비서 윤성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두 번의 신호음 만에 전화가 받아졌습니다. 네, 회장님. 목소리엔 잠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6시 반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회사로 와. 네. 지금이요? 무슨 10분 안에. 회장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회장은 계속 유선 전화기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비서가 도착하기 전까지 10번도 넘게 확인했습니다. 아빠세요? 그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40분쯤 지났을 때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회장님, 윤성호입니다. 회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비서 윤성호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서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비서의 목소리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회장은 메모지를 비서에게 내밀었습니다. 2번호. 위치 찾아. 비서는 메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휴대전화 번호였습니다. 2번호가 지금 당장. 회장의 목소리엔 다급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비서는 회장의 얼굴을 봤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비서는 더 묻지 않고 휴대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형? 나야. 급한 부탁이 있어. 휴대전화 위치 추적 좀 부탁할 수 있을까? 비서는 번호를 불러주고 기다렸습니다. 회장도 서서 기다렸습니다. 20분쯤 지났을 때 비서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비서가 뭔가를 받아 적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위치 나왔습니다. 어디야? 서울 중랑구 망우동입니다. 망우시장 근처로 나옵니다. 회장은 대답 없이 재킷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그런데 거기가 어떤 곳인지. 차 준비해. 회장은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는 승강기 안은 조용했습니다. 비서는 회장의 옆 얼굴을 봤습니다. 평소처럼 무표정했지만 턱선이 더 굳어 있었습니다.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기사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회장과 비서가 뒷좌석에 탔습니다. 망우시장으로 비서가 말했습니다. 기사는 내비게이션에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예상 시간은 45분이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회장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한강을 지나고 고층 건물들을 지나고 점점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화려한 빌딩들이 사라지고 낮은 건물들이 나타났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혹시 무슨 일이 됐어? 회장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비서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도로가 좁아졌습니다. 양옆으로 오래된 상가들이 보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녹슨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40분쯤 지나 차가 멈췄습니다. 재래시장 입구였습니다. 낡은 간판에 망우시장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회장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시장에서 생선 굽는 냄새가 났습니다. 김치찌개 끓는 냄새도 섞여 있었습니다. 회장은 시장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좁은 골목 안쪽으로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연결된 전화. 아빠세요? 라고 물었던 아이. 그 아이가 이 골목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비서가 뒤따랐습니다. 시장 안으로 들어가는 회장의 뒷모습이 골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망우시장 안은 좁았습니다. 양쪽으로 좌판들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습니다. 생선 파는 아주머니, 채소 파는 할머니, 떡볶이 장사하는 아저씨.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골목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비서 윤성우가 뒤따랐습니다. 구두 밑창에 물기가 묻었습니다. 바닥이 젖어 있었습니다. 이쪽입니다, 회장님. 비서가 앞장섰습니다. 휴대전화를 보며 길을 찾았습니다. 시장 안쪽, 더 좁은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생선 굽는 냄새가 더 진했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평생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정장 입은 사람이 드문 곳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회장을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골목 끝에 낡은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3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벽에 페인트가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습니다. 1층에는 철물점이 있었습니다. 저 건물 3층입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건물 옆으로 좁은 계단이 있었습니다. 바깥 계단이었습니다. 철제 계단이라 발을 디딜 때마다 삐걱거렸습니다. 회장이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비서가 뒤따랐습니다. 계단 난간에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벽엔 곰팡이 얼룩이 보였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자국도 여러 군데였습니다. 2층까지 올라왔습니다. 복도가 나왔습니다. 복도도 좁았습니다. 양옆으로 문이 몇 개 보였습니다. 복도 끝까지 가야 했습니다. 회장은 멈추지 않고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어디선가 텔레비전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 우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3층 계단을 또 올랐습니다. 숨이 조금 찼습니다. 회장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3층 복도에 도착했습니다. 더 좁았습니다. 형광등 하나가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복도 끝 가장 안쪽에 문이 하나 보였습니다. 회장이 그 문 앞에 섰습니다. 비서도 옆에 섰습니다. 문은 낡았습니다. 나무 문이었습니다.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문 아래 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은 문을 바라봤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다 멈췄습니다. 손이 공중에 멈춰 있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할까요?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속삭임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야? 모르겠어. 문 열어볼까? 안 돼. 이모 아니면 열지 마.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은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기다렸습니다. 1분쯤 지났을까요?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비서가 문 쪽으로 다가가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이 집 전화번호가 010으로 시작하나요? 안에서 또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언니, 저 아저씨들 뭐래? 조용히 해. 모르는 사람이야. 잠시 후 문이 조금 열렸습니다. 아주 조금만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얼굴 하나가 보였습니다. 여자아이였습니다. 10살쯤 되어 보였습니다. 짧은 머리에 똘망똘망한 눈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누구세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경계하는 투였습니다. 회장은 아이를 봤습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눈. 그 눈을 회장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이었습니다. 죽은 아들 민호의 눈과 똑같았습니다. 회장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냥 아이를 바라봤습니다. 문이 조금 더 열렸습니다. 뒤에 또 다른 아이가 보였습니다. 첫 번째 아이와 똑같이 생긴 아이였습니다. 쌍둥이였습니다. 두 아이가 나란히 서서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똑같은 얼굴, 똑같은 눈이었습니다. 비서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혹시 이 전화번호 아시는지 여쭤보러 왔습니다. 비서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왼쪽 아이, 언니로 보이는 아이가 메모지를 봤습니다. 눈빛이 변했습니다. 그거 우리 아빠 전화번호예요. 아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회장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빠 전화번호라고요? 비서가 물었습니다. 네. 근데 아빠는 안 계세요. 그리고 아저씨들 누구세요? 왜 우리 아빠 전화번호를 알아요? 언니 아이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더 경계하는 투로 바뀌었습니다. 동생 아이가 언니 뒤에 바짝 붙어 섰습니다. 우리는 비서가 말을 꺼내려는데 언니 아이가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싫어요. 모르는 사람이랑 얘기하지 말래요. 이모가 그랬어요. 잠깐만요. 우리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비서가 급히 말했습니다. 나쁜 사람은 다 그렇게 말해요. 언니 아이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회장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너희 아버지 이름이 뭐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니 아이가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장민호요. 회장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자신의 아들 장민호의 딸들이었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회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언니 아이의 눈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엄마는 안 계세요. 돌아가셨어요. 아빠도요. 동생 아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의 손녀들을, 자신이 전혀 몰랐던 손녀들을. 비서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언니 아이가 명함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우린 이모랑 잘 살고 있어요. 가주세요.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딱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완전히 닫혔습니다. 안에서 자물쇠 채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은 닫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일단 내려가시죠. 다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바라봤습니다. 문 아래 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을 봤습니다. 저 안에 자신의 손녀들이 있었습니다. 1분이 지나고 2분이 지났습니다. 회장은 여전히 서 있었습니다. 5분쯤 지났을 때 회장이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회장은 한 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3층 복도 끝, 그 낡은 문이 보였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문틈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시장을 빠져나와 차에 탔습니다. 회장은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시장 입구가 보였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장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아봐. 저 아이들에 대해 전부 다 알아봐. 누구랑 살고 있는지, 학교는 어디 다니는지, 뭐가 필요한지. 전부 다. 알겠습니다.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모르게 해. 절대 알아채지 못하게. 네, 회장님. 차가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회장의 눈은 계속 시장 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녀들, 죽은 아들이 남긴 아이들, 그 아이들이 저 낡은 건물 3층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주먹이 천천히 쥐어졌습니다. 차는 회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회장이 집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말없이 창밖만 보는 회장을 비서는 그냥 지켜봤습니다. 집에 도착한 회장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저녁 식사도 거르겠다고 했습니다. 비서 윤성우는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사무실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회장님의 손녀라니 아무도 몰랐던 아이들이었습니다. 비서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일단 공식 기록부터 확인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서는 중랑구청으로 향했습니다. 주민등록 담당 부서였습니다. 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학 동기였습니다. 윤 선배, 오랜만이에요. 그래, 잘 지냈어? 부탁이 하나 있어서. 비서는 조심스럽게 아이들의 정보를 물었습니다. 이름은 장서연, 장서윤. 쌍둥이 자매였습니다. 아, 이 아이들. 법적 보호자가 이모로 되어 있네요. 김미경. 동기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부모님은요? 아버지 장민호, 10년 전 사망. 어머니 김지은, 3년 전 해외 사망 처리되어 있어요. 비서는 메모했습니다. 어머니가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아이들은 3년 동안 이모와 살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주소지가 망우동이네요. 이모랑 같은 주소인가요? 아니요. 이모 김미경은 주소가 따로 있어요. 성북구로 되어 있네요.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같이 살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구청을 나온 비서는 학교로 향했습니다. 망우초등학교,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였습니다. 교무실에 들어갔습니다. 담임 선생님을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정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친척인데 아이들 형편이 어떤지 알고 싶다고요. 3학년 1 반 담임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서연이, 서윤이 친척분이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집에서 연락이 없어서 걱정했어요. 혹시 보호자분이신가요? 선생님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 형편이 어떤지 여쭤보려고요. 아이들이 좀 힘들어 보여요. 준비물을 제대로 못 챙겨올 때가 많아요. 급식비도 몇 달째 밀려 있고요.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결석도 잦은가요? 네.
한 달에 한두 번씩은 결석해요. 연락해도 받지 않고요. 보호자분이 이모라고 되어 있는데 한 번도 학교에 안 오셨어요. 비서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아이들 성격은 어떤가요? 서연이가 언니인데 굉장히 조용해요. 말을 거의 안 해요. 서윤이는 좀 밝은 편인데 요즘은 그 애도 말이 없어졌어요. 늘 둘이 붙어 다녀요. 선생님이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친구들과는 어떤가요? 잘 어울리지 않아요. 점심시간에도 둘이서만 있고요. 다른 아이들이 말 걸어도 별로 대답을 안 해요.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학교를 나왔습니다. 다음은 망우시장이었습니다. 어제 갔던 그곳이었습니다. 비서는 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이 사는 건물 근처에 작은 구멍가게가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운영하는 가게였습니다. 비서는 가게에 들어가 물 한 병을 샀습니다. 할머니, 이 동네 오래 사셨어요? 응, 15년 넘었지. 할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저기 3층에 쌍둥이 자매가 사는 것 같던데 혹시 아세요? 아, 서윤이? 알지. 불쌍한 애들이야. 할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부모가 다 없잖아. 이모가 가끔 오긴 하는데 애들 챙기는 것 같지도 않고 돈만 챙겨가더라고. 이모가 자주 와요?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10분도 안 있다가. 애들 밥은 먹이는지 학교는 잘 가는지 관심도 없어 보여. 할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애들이 혼자 밥을 해 먹나요? 무슨 편의점에서 도시락 사다 먹지. 그것도 유통기한 임박한 거. 싼 것만 사더라고. 안쓰러워서 가끔 김밥 싸주면 그렇게 잘 먹어. 비서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밤에는요? 일찍 들어가. 8시만 되면 불 꺼져. 애들이 무서워서 그런 것 같아. 밤에 불 켜놓고 자는 것 같더라고.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서는 가게를 나왔습니다. 시장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편의점을 찾았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 있었습니다. 편의점에 들어갔습니다.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 알바생이 있었습니다. 저기요, 이 근처 사는 쌍둥이 여자애들 아세요? 아, 서윤이요? 알죠. 자주 와요? 거의 매일 와요. 저녁 때 되면 도시락이랑 라면 사가요. 유통기한 임박 상품 코너만 뒤져요. 알바생이 말했습니다. 돈은 있어요? 있긴 한데. 항상 계산할 때 돈 세어보고 모자라면 하나 빼고 그래요. 안쓰러워서 가끔 하나 더 넣어줘요. 비서는 더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편의점을 나왔습니다. 사흘 동안 비서는 계속 조사했습니다. 병원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아이들은 3년 동안 병원에 간 기록이 거의 없었습니다. 예방접종도 못 맞았습니다. 비서는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아이들의 상황을 하나하나 적었습니다. 법적 보호자는 있지만 실제로는 방치 상태라는 것,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 학교 준비물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다는 것. 보고서를 들고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회장은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사흘 동안 회장은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회장님, 보고서입니다. 비서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돌아서서 서류를 받았습니다. 앉아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두 장. 회장의 얼굴은 무표정했습니다. 하지만 서류 넘기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마지막 장까지 다 읽었습니다. 회장은 서류를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비서는 기다렸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계속 지켜봐. 네. 아이들을 계속 지켜봐.
가까이 가지는 말고. 하지만 회장님, 아이들 상황이. 알아. 회장이 비서의 말을 끊었습니다. 알아. 다 알아. 그래도 아직은 안 돼. 회장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제가 조금씩 도울 수는 있지 않을까요? 들키지 않게 할 수 있어? 최대한 조심하겠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해봐. 절대 들키지 않게. 비서가 나가고 회장은 혼자 남았습니다. 회장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쪽 칸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들 민호의 사진이었습니다. 대학교 졸업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회장은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작게 아들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아빠였구나. 나는 몰랐어. 아무것도 몰랐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회장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아들의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비서 윤성호는 아이들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요. 들키지 않게요. 아침 7시 비서는 시장 근처 작은 식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아이들이 사는 건물이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7시 10분쯤 건물에서 두 아이가 나왔습니다. 서연과 서윤이었습니다. 똑같은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낡아 보였습니다. 소매가 조금 짧았습니다. 언니 서연이 동생 서윤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시장 골목을 지나 학교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비서는 커피를 마시며 지켜봤습니다. 아이들의 뒷모습이 골목 끝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녁 8시 비서는 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같은 식당, 같은 자리였습니다. 8시 10분쯤 아이들이 돌아왔습니다. 역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가방을 메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가방도 함께요. 두 개를 다 메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장 입구 쪽 편의점이었습니다. 비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편의점 쪽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편의점 진열대 뒤에 섰습니다.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서연과 서윤은 유통기한 임박 상품 코너에 서 있었습니다. 도시락들을 하나하나 집어들고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언니, 이거 내일까지야. 서윤이 작게 말했습니다. 그럼 그거 2개 사자. 오늘 저녁이랑 내일 아침.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아이들은 도시락 2개를 집었습니다. 그리고 라면도 2개 집었습니다. 계산대로 갔습니다. 2,800원입니다. 알바생이 말했습니다. 서연이 주머니에서 동전들을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세기 시작했습니다. 100원짜리, 500원짜리. 천천히 세었습니다. 2,600원. 서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200원 모자라네. 알바생이 말했습니다. 서연이 라면 하나를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이거 빼주세요. 잠깐만. 그냥 가져가. 알바생이 라면을 다시 봉투에 넣어줬습니다. 안 돼요. 돈 없어요. 괜찮아. 그냥 가져가. 안 돼요. 우린 공짜로 받는 거 싫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알바생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결국 라면을 빼고 계산했습니다. 아이들은 봉투를 들고 편의점을 나갔습니다. 비서는 뒤따라 나왔습니다. 멀찍이 떨어져서요. 아이들은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삐걱거리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비서는 건물 밖에서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3층 창문에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작은 불빛이었습니다. 방 하나에서만 불이 켜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비슷했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같은 시간에 나가고 같은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항상 손을 잡고 다녔습니다. 항상 편의점에서 싼 도시락을 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비가 왔습니다. 비서는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장이 보이는 곳에 주차했습니다. 저녁 8시 아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우산 하나를 받쳐들고 있었습니다. 작은 우산이었습니다. 두 아이가 바짝 붙어서 걷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우산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윤을 가리려고 우산을 서윤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서연의 어깨가 다 젖었습니다. 언니, 이쪽으로 와. 언니 다 젖어. 서윤이 말했습니다. 괜찮아. 너는 감기 걸리면 안 돼.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비서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학교가 일찍 끝났는지 아이들이 오후 4시쯤 나타났습니다. 시장 골목에 앉았습니다. 건물 계단 밑이었습니다. 서연이 가방에서 공책을 꺼냈습니다. 숙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도 옆에 앉아 공책을 폈습니다. 두 아이는 계단에 나란히 앉아 숙제를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시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익숙한 모습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서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언니, 이 문제 모르겠어. 어디? 보자. 서연이 동생 공책을 봤습니다. 연필로 뭔가를 적어 설명해 줬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는 멀리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10살짜리 아이들이었습니다. 누군가 돌봐줘야 할 나이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서로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8시쯤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나오려는데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화장이 진했습니다. 하이힐을 신고 있었습니다. 야, 너희 여기 있었구나. 여자가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아이들이 돌아봤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모. 서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집 가자. 서류 좀 가져갈 게 있어. 이모가 앞장서서 걸었습니다. 아이들이 뒤따랐습니다. 비서는 조금 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3층 방에 도착했습니다. 이모가 문을 열었습니다. 자기 열쇠로 열었습니다. 어휴, 여전히 좁네. 이모가 안으로 들어가며 중얼거렸습니다. 비서는 복도에 숨어서 지켜봤습니다. 문이 열려 있어서 안이 조금 보였습니다. 방은 정말 좁았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이불 2채가 바닥에 깔려 있었습니다. 작은 책상 하나, 옷장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이모가 서랍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류 어디 뒀어? 도장은? 저기, 책상 서랍이요. 서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이모가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류 몇 장과 도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이모가 가져갈게. 필요한 거야. 무슨 서류예요? 너희가 알 필요 없어. 어차피 이모가 보호자잖아. 이모가 가방에 서류를 넣었습니다. 냉장고에 뭐 있어? 거의 없어요. 그래. 뭐, 너희 알아서 먹겠지. 다음 달에 지원금 나오면 또 줄게. 이모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이모, 학교에서 준비물 사오래요. 돈 좀.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 돈? 이모도 지금 없어. 다음에 줄게. 그럼 잘 있어. 이모가 문을 나섰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비서는 복도 구석에 숨어 있었습니다. 이모가 지나갔습니다. 향수 냄새가 진했습니다.
이모가 완전히 내려간 후 비서는 방 쪽을 봤습니다. 문이 아직 열려 있었습니다. 서연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모가 간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언니 문 닫아. 서윤이 안에서 말했습니다. 서연이 천천히 문을 닫았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습니다. 비서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방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는 소리였습니다. 엄마, 엄마. 서윤의 목소리였습니다. 울지 마. 괜찮아. 우리 괜찮아.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보고 싶어. 언제 와? 엄마 언제 와? 곧 올 거야. 조금만 기다려. 서연이 동생을 달래는 목소리였습니다. 비서는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찬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비서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서는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어제 이모가 다녀갔습니다. 그래서 냉장고 확인도 안 했습니다. 그냥 서류하고 도장만 챙겨갔습니다. 5분도 안 있다가 갔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봤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계속 지켜봐. 회장이 말했습니다. 그것밖에 할 수 없어. 지금은 그게 전부야. 회장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비서는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회장은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손이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틀 후 회장이 비서를 불렀습니다. 아이들한테 다가가 봐. 네. 하지만 들키지 말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자연스럽게 우연인 것처럼 회장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면 될까요? 그냥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봐. 필요한 게 있으면 도와주고. 회장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비서는 망우시장에 있었습니다.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정장이 아니라 청바지에 점퍼를 입었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보이려고요. 오후 4시쯤 아이들이 나타났습니다. 학교 끝나고 오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아이는 시장 안쪽 쌀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저씨, 제일 싼 쌀이 어떤 거예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이거 5킬로에 15,000원. 쌀집 주인이 가리켰습니다. 그럼 그거 주세요. 5킬로? 애들이 들고 가기 무겁지 않아? 괜찮아요. 서연이 돈을 꺼냈습니다. 10,000원짜리 한 장, 5,000원짜리 한 장이었습니다. 주인이 쌀을 봉지에 담아줬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서연이 두 손으로 들었습니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언니, 내가 들까? 서윤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너는 가방 들어. 서연이 쌀을 들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몇 걸음 가다 잠깐 멈춰 섰습니다. 숨을 고르는 것 같았습니다. 비서가 다가갔습니다. 제가 들어드릴까요? 서연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습니다. 비서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저번에 우리 집에 오셨던 분? 서연이 물었습니다. 네. 우연히 지나가다가 봤어요. 무거워 보여서요. 비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들 수 있어요. 서연이 쌀을 꽉 안았습니다. 집까지 멀죠? 제가 들어다 드릴게요. 싫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왜요? 그냥 도와주는 건데. 모르는 사람 도움 안 받아요. 우리 혼자 할 수 있어요. 서연이 비서를 피해 걸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쌀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비틀거렸습니다. 언니. 서윤이 언니를 붙잡았습니다. 비서가 쌀을 받아들었습니다. 일단 놓으세요. 위험해요. 놔주세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시장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비서는 난처했습니다. 무거운 걸 혼자 들고 가면 다쳐요. 집 앞까지만 들어다 드릴게요. 싫다고요. 서연이 쌀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비서는 어쩔 수 없이 쌀을 내려놓았습니다. 서연이 다시 쌀을 들었습니다. 이번엔 서윤이도 같이 들었습니다. 두 아이가 함께 무거운 쌀을 들고 걸었습니다. 비서는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비서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비서는 과일 가게에서 사과를 샀습니다. 작은 봉지였습니다. 사과 4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녁 때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나왔습니다. 역시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우연히 마주친 것처럼 다가갔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비서가 인사했습니다. 서연이 비서를 봤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서윤을 자기 뒤로 숨겼습니다. 저기, 어제는 미안했어요. 그냥 도와주려던 건데. 비서가 말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비서를 경계하는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이거 사과인데 받으세요. 집에 너무 많아서요. 비서가 봉지를 내밀었습니다. 필요 없어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버릴 건데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우린 구걸 안 해요. 서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구걸이 아니라 됐어요. 가주세요. 서연이 서윤의 손을 잡고 돌아섰습니다. 비서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멀어졌습니다. 서윤이 한번 뒤를 돌아봤습니다. 비서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윤이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언니 뒤에 바짝 붙어 걸었습니다. 비서는 손에 든 사과 봉지를 내려다봤습니다. 한숨이 나왔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비서는 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아이들이 경계가 심합니다. 아무것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구나.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천천히 해. 급하게 하면 안 돼. 회장이 말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릅니다. 괜찮아. 기다릴 수 있어. 회장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비서는 전략을 바꿨습니다. 다가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있기로 했습니다.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시장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시장 입구 쪽 벤치에 앉았습니다. 휴대전화를 보는 척 했습니다. 아이들이 지나갔습니다. 비서를 봤습니다. 하지만 비서는 아이들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휴대전화만 봤습니다. 이틀째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또 지나갔습니다. 이번엔 서윤이 비서를 힐끗 봤습니다. 언니, 저 아저씨 또 있어. 서윤이 작게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사흘째도 나흘째도 비서는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비가 조금 왔습니다. 비서는 우산을 쓰고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역시 작은 우산 하나를 받쳐 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우산을 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비서 앞을 지나갔습니다. 서연이 비서를 봤습니다. 비서는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인사였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걸음을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일주일째 비서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편의점에서 나왔습니다. 도시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비서 옆을 지나갔습니다. 서윤이 언니에게 속삭였습니다. 언니, 저 아저씨 맨날 거기 있어.
응. 왜 있는 거야? 모르겠어.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나쁜 사람 아닐까? 모르겠어. 그냥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서연도 궁금한 것 같았습니다. 한 번 더 뒤를 돌아봤습니다. 비서는 여전히 벤치에 앉아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열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비서는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편의점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비서 앞을 지나갔습니다. 서연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비서를 봤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왜 자꾸 여기 와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저요? 그냥 이 근처가 좋아서요.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우릴 왜 쳐다봐요? 쳐다본 적 없는데요. 거짓말. 맨날 우리 지나갈 때 있잖아요.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비서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불편하게 해서 그냥 혹시 도움이 필요하실까봐 그랬어요. 우린 도움 필요 없어요. 알아요.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요. 명함 드릴게요. 정말 급한 일 생기면 연락하세요. 비서가 명함을 꺼내 서연에게 내밀었습니다. 서연은 받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명함을 쳐다봤습니다. 서윤이 언니 옷을 잡아당겼습니다. 언니 가자. 서연이 명함을 받았습니다. 찢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서연이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비서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골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비서는 벤치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지나갔습니다. 서연이 비서를 봤습니다.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조금씩이었습니다. 아주 조금씩 아이들이 비서에게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비서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나타났습니다. 아이들도 이제 비서를 보고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하늘이 어두웠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비서는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장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6시쯤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금방 굵어졌습니다.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7시가 되었습니다. 8시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8시 반쯤 시장 골목에서 두 아이가 나타났습니다. 우산이 없었습니다. 비를 그냥 맞으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서연과 서윤이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교복도 다 젖었습니다. 서연이 서윤의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서윤이 재채기를 했습니다. 비서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뒷좌석에서 우산 2개를 꺼냈습니다. 아이들 쪽으로 뛰어갔습니다. 잠깐만요. 비서가 불렀습니다. 아이들이 멈춰 섰습니다. 서연이 비서를 봤습니다. 우산 없어요? 이거 쓰세요. 비서가 우산 2개를 내밀었습니다. 괜찮아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다 젖었잖아요. 더 맞으면 감기 걸려요. 됐어요. 서연이 다시 걸으려 했습니다. 서윤이 또 재채기를 했습니다. 몸을 떨었습니다. 제발이요. 동생분 아파 보여요. 비서가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멈춰 섰습니다. 동생을 봤습니다. 서윤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파래 보였습니다. 서연이 망설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우산을 받았습니다. 빌리는 거예요. 다음에 꼭 돌려줄게요. 서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쓰세요. 아니에요.
빌리는 거예요. 서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럼 빌려드릴게요. 서연이 우산 2개를 받았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펼쳤습니다. 다른 하나를 동생에게 줬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윤이 작게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비서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비서는 놀랐습니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천만에요. 아이들이 우산을 쓰고 걸어갔습니다. 비서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비를 맞고 서 있었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음 날 저녁 비서는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나타났습니다. 서연이 손에 우산 2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비닐봉지에 쌓여 있었습니다. 아저씨, 서연이 비서를 불렀습니다. 비서가 일어났습니다. 우산 돌려드려요. 서연이 우산을 내밀었습니다. 비서가 우산을 받았습니다. 깨끗했습니다. 물기 하나 없었습니다. 꼼꼼하게 말린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윤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조금 컸습니다. 아니에요. 도움이 됐다니 다행이에요. 비서가 웃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돌아서려 했습니다. 잠깐만요. 비서가 불렀습니다. 서연이 돌아봤습니다. 이거 드릴 거 있는데요. 비서가 차로 갔습니다. 트렁크를 열었습니다. 봉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붕어빵이에요. 방금 샀는데 너무 많이 샀어요. 드실래요? 따뜻한 김이 봉지에서 올라왔습니다. 붕어빵 냄새가 났습니다. 서연이 망설였습니다. 안 받으시면 버릴 건데요. 아까워요. 비서가 말했습니다. 서윤이 붕어빵 봉지를 쳐다봤습니다.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서연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연이 봉지를 받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비서가 웃었습니다. 아이들이 걸어갔습니다. 몇 걸음 가다 서연이 붕어빵 봉지를 열었습니다. 하나를 꺼내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줬습니다. 맛있어? 서윤이 물었습니다. 응, 너 먹어.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서윤이 붕어빵을 받아 먹었습니다.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언니도 먹어. 응, 나중에.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서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언니는 자기 것을 먹지 않고 동생에게 먼저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골목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비서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핸들을 잡고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회사로 돌아가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회장님, 오늘 아이들이 제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 네. 조금씩 마음을 여는 것 같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기쁨이 묻어났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봤습니다.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너무 가까이 가지 마. 네. 아직은 안 돼. 천천히 해. 회장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하지만 회장님, 아이들이 이제 내가 직접 나서기 전까지는 조심해. 알겠어? 알겠습니다.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서가 나가고 회장은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차 열쇠를 꺼냈습니다. 밤 10시 회장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기사 없이 혼자 차를 몰았습니다. 망우동으로 향했습니다. 시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차를 세웠습니다. 불을 껐습니다. 시장은 조용했습니다. 가게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가로등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회장은 차 안에 앉아 건물을 봤습니다. 3층 창문에 작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안에 손녀들이 있었습니다. 회장은 차 문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손이 문 손잡이에 닿았다가 떨어졌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회장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차를 돌렸습니다. 시장을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미안하다. 회장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조금만. 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사흘 후였습니다. 비서는 오후 내내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회의가 끝났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부재중 전화가 5통 있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비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아, 윤 선생님. 저 망우시장 구멍가게 주인인데요. 할머니 목소리였습니다. 급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서윤이요. 애들이 큰일 났어요. 비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애들이 아파요. 토하고 배 아프다고 난리예요. 지금 약국 찾아가려는데 쓰러질 것 같아요. 어디 계세요? 제가 지금 갈게요. 비서가 소리쳤습니다. 시장 안제 가게 앞이요. 빨리 와주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비서는 뛰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로 뛰었습니다.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를 몰았습니다. 빨랐습니다. 신호등도 간신히 통과했습니다. 30분 만에 망우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차를 세우고 뛰었습니다. 시장 안 구멍가게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가운데 아이 둘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과 서윤이었습니다. 서윤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몸을 떨었습니다. 서연도 안색이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 동생을 부축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서윤아. 비서가 달려갔습니다. 서연이 비서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저씨.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뭐가 아파? 배가 아파요. 토했어요. 언제부터? 1시간 전부터요. 비서가 서윤을 봤습니다. 서윤은 눈을 제대로 뜨지 못했습니다. 의식이 몽롱해 보였습니다. 병원 가야 돼. 지금 당장. 비서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안 돼요. 서연이 비서 손을 잡았습니다. 왜? 병원 가야 돼. 119 부르면 안 돼요. 이모한테 혼나요. 지금 그게 중요해? 너희 둘 다 위험해. 돈도 없어요. 병원비 낼 돈 없어요. 서연이 울먹였습니다. 비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윤을 안아들었습니다. 가벼웠습니다. 너무 가벼웠습니다. 괜찮아. 내가 다 해결할게. 일단 병원부터 가자. 아저씨. 서연아, 걸을 수 있어?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일어서려다 휘청거렸습니다. 비서가 한 손으로 서연도 붙잡았습니다. 할머니, 도와주세요. 구멍가게 할머니가 서연을 부축했습니다. 차까지 갔습니다. 뒷좌석에 아이들을 태웠습니다. 서윤을 눕히고 서연을 앉혔습니다. 가까운 병원이 어디예요? 비서가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중랑 성심병원이요. 10분 거리예요. 비서가 차를 몰았습니다. 빨랐습니다. 백미러로 뒤를 봤습니다. 서연이 동생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괜찮아. 조금만 참아. 서연이 동생에게 속삭였습니다. 서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신음만 냈습니다. 10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입구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비서가 서윤을 안고 뛰었습니다. 서연도 뒤따라왔습니다. 환자요. 식중독 같아요.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침대를 가져왔습니다. 서윤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이 아이도요. 비서가 서연을 가리켰습니다. 서연도 침대에 앉혔습니다. 의사가 왔습니다.
아이들을 진찰했습니다. 식중독이 많네요. 뭘 먹었어요? 모르겠어요. 집에서 먹은 것 같은데.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토했어요? 여러 번요. 1시간 동안요. 서연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링거부터 놓읍시다. 탈수가 심해요. 간호사들이 움직였습니다. 서윤과 서연의 팔에 링거 바늘을 꽂았습니다. 서윤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파요. 엄마. 괜찮아, 괜찮아. 금방 나아질 거야. 간호사가 달랬습니다. 서연은 울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흘렀습니다. 의사가 비서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잘 데려오셨어요. 비서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지금은 괜찮은 건가요? 링거 맞으면 나아질 거예요. 하루 이틀 입원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입원시켜주세요. 비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의사가 나갔습니다. 간호사들도 하나둘 나갔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아이 둘이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서연은 동생 쪽을 봤습니다. 동생 손을 잡았습니다. 서윤아, 괜찮아? 응. 언니도 아파? 나는 괜찮아. 거짓말이었습니다. 서연도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비서는 두 아이를 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야? 병원입니다. 당장 오셔야 합니다. 뭐?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들이 식중독에 걸렸습니다. 지금 응급실에 있습니다. 어느 병원이야? 중랑성심병원 응급실입니다. 지금 간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비서는 휴대전화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들을 봤습니다. 서연이 비서를 봤습니다. 아저씨, 병원비, 걱정하지 마. 내가 낼게. 안 돼요. 우린 돈 없어요. 괜찮아. 나중에 갚으면 돼. 정말요? 응. 약속할게.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연이 작게 말했습니다. 비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응급실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뛰어온 것 같았습니다. 정장 재킷도 제대로 안 입었습니다. 단추가 잘못 채워져 있었습니다. 회장이 응급실 안을 둘러봤습니다. 아이들을 찾았습니다. 아이들이 보였습니다. 링거를 맞고 누워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회장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복도 끝에서 침대를 바라봤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비서가 다가갔습니다. 회장님.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아이들만 봤습니다.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비서가 물었습니다. 회장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응급실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침대가 가까워졌습니다. 아이들이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서윤은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링거를 맞으며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동생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눈은 떠 있었습니다. 회장이 침대에서 두 걸음 떨어진 곳에 섰습니다. 더 이상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장을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을 기억했습니다. 저번에 우리 집에 오셨던 분? 서연이 작게 물었습니다.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누구세요?
서연이 다시 물었습니다. 회장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비서가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5분쯤 지났을까요?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는 너희 할아버지다.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응급실 안에 울렸습니다. 서연이 멍하니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말을 잃었습니다. 서윤이 눈을 떴습니다. 회장을 봤습니다. 할아버지, 서윤이 작게 물었습니다. 그래.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 아빠는 내 아들이었어. 장민호, 내 아들이었어. 회장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 전화 받으신 분이에요? 그날 아침에? 서윤이 물었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전화했어. 너희 아빠 생일날. 아빠 생일이 언제예요? 10월 15일. 서윤이 더 울었습니다. 맞아요. 아빠 생일. 우리 그날 전화 켜놨어요. 혹시 아빠가 전화할까봐. 회장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왜 이제 나타나셨어요? 서연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회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힘들 때는 어디 계셨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이모한테 맡겨지고 혼자 살 때는요?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그때는 안 오셨어요? 왜 이제 와요? 회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 거예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추워도 참고 아파도 병원 못 가고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서연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서윤이 일어나려 했습니다. 링거줄이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와 회장에게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 서윤이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장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윤이 울면서 회장을 봤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돼요? 할아버지가 우리 데려가 주세요.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동생에게 다가가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서윤아, 오지 마. 언니 왜? 모르는 사람이야. 우리랑 상관없어. 하지만 할아버지잖아. 할아버지? 우리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 무슨 할아버지야. 서연이 동생 손을 떼어냈습니다. 동생을 침대로 데려갔습니다. 회장은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입원 수속하셔야 해요. 보호자분이 서명해 주세요. 간호사가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내가 할아버지요. 제가 서명할게요. 법적 보호자이신가요? 아니. 하지만 친할아버지입니다. 죄송하지만 법적 보호자가 아니시면 서명하실 수 없어요. 간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이 굳었습니다. 법적 보호자는 누구예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이모요.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이모분 연락처 아세요? 네. 서연이 번호를 말했습니다. 간호사가 받아 적었습니다. 이모분한테 연락드리겠습니다. 일단 입원은 시켜드릴게요. 간호사가 나갔습니다. 응급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회장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법적 보호자가 아니라는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친할아버지인데, 피를 나눈 할아버지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일단 밖으로 나가시죠. 회장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봤습니다. 서연은 동생을 안고 있었습니다. 회장을 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서유는 회장을 봤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봤습니다. 회장님, 비서가 다시 불렀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응급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법적 보호자. 회장이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법적 보호자가 아니라니. 비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복도 끝에서 하이힐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40대 초반. 화장이 진했습니다. 이모 김미경이었습니다. 애들 어디 있어요? 이모가 비서에게 물었습니다. 비서가 응급실을 가리켰습니다. 이모가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을 봤습니다. 야, 너희 왜 또 말썽이야? 병원은 왜 왔어? 이모의 목소리가 짜증 섞여 있었습니다. 식중독 걸렸어요. 서연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식중독? 뭘 잘못 먹었길래? 이모가 놓고 간 반찬이요. 이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언제 반찬인데? 내가 언제 놓고 갔어? 일주일 전이요. 상했어요. 에이, 그럴 리가. 너희가 잘못 보관한 거 아니야? 이모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복도에서 회장이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손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비서가 회장을 봤습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이모에게 다가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여기 서명 부탁드립니다. 이모가 서류를 받았습니다. 대충 보고 서명했습니다. 입원비는 얼마예요? 간호사가 금액을 말했습니다. 뭐, 그렇게 비싸요? 하루만 입원시키면 안 돼요? 아이들 상태가 안 좋아서 이틀은 있어야 해요. 에휴, 돈만 들어가네. 이모가 투덜거렸습니다. 회장이 일어났습니다.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입원비는 제가 내겠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모가 회장을 봤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아이들 친척입니다. 회장이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이모가 회장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비싼 정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 부탁드릴게요. 전 바빠서 이만. 이모가 가방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회장이 이모를 불렀습니다. 네. 아이들 보호자시죠? 네, 이모예요. 같이 사시나요? 아니요. 따로 살아요. 그럼 누가 아이들을 돌보나요? 애들이 알아서 하죠. 다 컸잖아요. 이모가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회장의 주먹이 더 세게 쥐어졌습니다. 10살 아이들이 혼자 산다고요? 별일 없어요.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챙겨주는 걸요. 회장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보호자 자격이 있어요? 뭐라고요? 이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이들을 방치해 놓고 보호자라고 할 수 있어요? 당신 누군데 나한테 이래요? 법적으로 내가 보호자예요. 이모가 소리쳤습니다. 복도에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회장과 이모가 마주 섰습니다.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법적으로 보호자라고요? 회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요. 법원에서 인정받은 보호자예요. 이모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증명해 보세요. 당신이 할아버지라는 것도요. 회장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DNA 검사하시죠. 내가 친할아버지라는 걸 증명할게요.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친할아버지라고 해도 소용없어요. 법적 보호자는 저예요. 이모가 비웃었습니다.
응급실 안에서 서연이 모든 걸 듣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언니, 저 사람들 왜 싸워? 서윤이 작게 물었습니다. 우리 때문이야. 서연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짐이야. 아무도 우리 안 오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모가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너희 내일 퇴원하면 집으로 가. 알았지? 네. 서연이 작게 대답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 말 듣지 말고. 이모가 회장 쪽을 흘끗 봤습니다. 그리고 나갔습니다. 하이힐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회장이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들을 봤습니다. 서연이 회장을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가주세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싫어요. 우리한테 오지 마세요. 나는 너희 할아버지야. 할아버지면 뭐해요? 법적으로 보호자도 아니잖아요. 들었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우린 이모랑 살 거예요. 그러니까 가주세요. 서연아, 이모는 너희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그래도 우리 보호자예요. 당신보다는 나아요. 서연이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었습니다. 더 이상 회장을 보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비서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습니다. 회장님, 일단 나가시죠. 아이들이 힘들어합니다.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급실을 나갔습니다. 복도에 나와 벽에 기댔습니다. 변호사 불러. 회장이 말했습니다. 네. 당장 변호사 불러. 법적으로 싸울 거야. 회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다음 날 변호사가 병원으로 왔습니다. 회장과 만났습니다. DNA 검사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친손녀가 맞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 다음은요? 현재 보호자의 부적격 사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방치, 학대 정황을 모아야 해요. 증거는 충분해요. 비서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조사한 자료 다 있습니다. 비서가 파일을 변호사에게 건넸습니다. 변호사가 파일을 펼쳤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방치가 명백하네요. 얼마나 걸릴까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빠르면 한 달, 늦으면 두세 달 걸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아이들은요? 현재 보호자와 함께 지내게 됩니다. 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럴 순 없어요. 이모는 아이들을 돌보지 않아요.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요. 변호사가 안타까운 표호로 말했습니다. 회장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사흘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손녀가 확실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바로 보호자를 변경해주지 않았습니다.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그 사이 아동보호 전문기관이 개입했습니다. 아이들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일주일 후 복지사가 회장을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을 일시보호시설에 맡기는 게 어떨까요? 복지사가 제안했습니다. 뭐라고요? 회장이 놀랐습니다. 현재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이모는 관심이 없고 회장님은 아직 법적 보호자가 아니시고 안 됩니다. 아이들을 시설에 보낼 순 없어요. 하지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법적 절차가 끝날 때까지 제가 돌보겠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현 보호자 동의가 필요해요. 그럼 이모를 설득하겠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이틀 후 회장은 이모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이모가 차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아이들을 제가 돌보겠습니다. 회장이 말했습니다. 안 돼요. 내가 보호자예요.
당신은 아이들에게 관심도 없잖아요. 그건 당신이 판단할 일이 아니에요. 이모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장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돈을 드리죠. 이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얼마요? 매달 200만 원. 아이들 양육비 명목으로요. 그 돈 주고 뭘 원하시는데요? 아이들을 제가 데려가게 해주세요. 보호자 지위는 포기하시고요. 이모가 웃었습니다. 200? 턱도 없어요. 500. 뭐라고요? 500만 원. 매달. 그럼 생각해 볼게요. 회장은 분노를 참았습니다. 좋아요. 500 드리죠. 현금으로요. 흔적 안 남게. 이모가 말했습니다. 회장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류 준비하세요. 변호사를 통해 정식 계약을 했습니다. 이모는 보호자 지위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었습니다. 회장이 아이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아이들은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간 상태였습니다. 망우동 그 좁은 방이었습니다. 회장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야. 할아버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가주세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서연아, 얘기 좀 하자. 싫어요. 제발.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참 후 문이 열렸습니다. 서연이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뭐해요? 너희를 데려가고 싶어. 어디로요? 내 집으로. 제대로 돌봐주고 싶어.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왜? 우린 아무도 안 따라가요. 우리끼리 살 거예요. 그럴 순 없어. 너희는 아직 어려. 우린 괜찮아요. 지금까지도 잘 살았어요. 서연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서연아, 가주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서연이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회장이 문을 잡았습니다. 나는 너희 할아버지야. 책임지고 싶어. 너무 늦었어요. 서연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디 계셨어요? 이제 와서 할아버지라고 하면 다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린 당신 필요 없어요. 서연이 문을 닫았습니다. 회장은 닫힌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서윤이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언니, 할아버지 착한 사람 같은데. 안 돼. 우리 또 버려질 거야. 서연의 목소리도 울먹였습니다. 회장은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법원 절차 진행해. 끝까지 갈 거야. 회장이 말했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어. 끝까지. 회장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결정이 났습니다. 이모 김미경은 보호자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치와 학대 정황이 명백했습니다. 회장 장태준에게 친권자 지위가 부여됐습니다. 정식으로 아이들의 보호자가 됐습니다. 이사하는 날이었습니다. 회장이 직접 망우동으로 왔습니다. 비서와 함께였습니다. 3층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짐 다 쌌니? 회장이 물었습니다. 네. 서연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박스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서윤이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언가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서윤아, 뭘 들고 있니? 회장이 물었습니다. 서윤이 조심스럽게 보여줬습니다. 오래된 휴대전화였습니다. 아빠 전화기예요. 이건 제가 들고 갈 거예요. 서윤이 작게 말했습니다. 회장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내가 들고 가거라. 비서가 박스를 들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10살 아이 둘의 짐치곤 너무 가벼웠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아이들은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창밖만 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망우동을 떠났습니다. 40분쯤 걸렸습니다. 강남 쪽이었습니다. 큰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차가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거실이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이 멈춰 섰습니다. 집이 너무 컸습니다. 들어와. 회장이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너희 방은 저쪽이야. 회장이 복도를 가리켰습니다. 방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방이었습니다. 침대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책상도 2개였습니다. 마음에 드니? 회장이 물었습니다.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서윤이 침대에 앉았습니다. 푹신했습니다. 언니, 여기서 우리 자는 거야? 응.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짐 풀어. 천천히 해도 돼. 회장이 말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가정부 아주머니가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김치, 따뜻한 밥도 있었습니다. 밥 먹자. 회장이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아이들이 나왔습니다. 식탁 앞에 섰습니다. 앉아. 회장이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아이들이 앉았습니다. 회장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많이 먹어. 회장이 말했습니다. 서윤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밥을 한 숟갈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맛있어? 회장이 물었습니다. 서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먹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만 있었습니다. 서연아, 너도 먹어. 배 안 고파요. 조금이라도 먹어야지. 됐어요. 서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회장은 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 내가 먹고 싶을 때 먹어. 식사가 끝났습니다. 서윤만 조금 먹었습니다. 서연은 끝까지 먹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서연은 회장과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서윤은 조금씩 달랐습니다. 할아버지. 어느 날 저녁 서윤이 처음으로 회장을 불렀습니다. 회장이 놀라 돌아봤습니다. 응? 고맙습니다. 서윤이 작게 말했습니다. 회장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아니야. 내가 고마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회장은 매일 아침 아이들을 챙겼습니다. 학교 갈 준비를 시켰습니다. 아침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기사가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 줬습니다. 저녁에 데리고 왔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저기요라고만 불렀습니다. 할아버지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서연도 이제 밥을 먹었습니다. 처음엔 몇 숟갈만 먹더니 점점 양이 늘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회장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왔어요. 서윤이 현관으로 달려왔습니다. 회장이 웃었습니다. 그래, 다녀왔어. 처음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하는 인사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서연이 앉아 있었습니다.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들어오자 슬쩍 고개를 들어 쳐다봤습니다. 회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연이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입가에 작은 미소가 스쳤습니다. 회장도 작게 웃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고
회장은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아들 민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오래 바라봤습니다. 민호야. 회장이 작게 불렀습니다. 내 딸들이 여기 있어. 우리 집에 있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내가 돌볼게. 약속할게. 회장은 사진을 지갑 안에 넣었습니다. 찢지 않았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지갑 속 가장 안쪽 칸에 소중히 넣었습니다. 서랍을 닫고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이들이 방에서 나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회장을 보고 웃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봐요. 재미있어요. 그래. 뭔데? 만화 영화요. 회장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이들 옆에 앉았습니다. 서연이 슬쩍 회장을 봤습니다. 조금 긴장한 것 같았습니다. 회장은 아무 말 없이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조용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보였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회장은 그 불빛을 봤습니다. 10년 전 아들을 떠나보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남긴 것이 있었습니다. 두 손녀였습니다.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너무 늦게 만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괜찮았습니다. 회장은 옆에 앉은 아이들을 봤습니다. 서윤이 만화를 보며 웃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끔 회장을 슬쩍 쳐다봤습니다. 회장은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긴 시간이 걸릴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가족이었으니까요.